1982년도에 시다로 14살 때 공장을 처음 다녔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워낙 하루에 한 16시간?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이런 근무 형태였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처음에 시다 때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야학을 못 다녔고, 제가 16살에 이제 재단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사장하고 쇼부를 보고 그때 말로. 그래서 7시에 이제 야학을 다니고 10시에 이제 다시 공장에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야학 검정고시 끝나고 나서 공부했던 게 이제 주로 옛날 금서들이죠. 그러니까 뭐 자본론, 뭐 노동자의 철학, 뭐 이런 이제 전태일 선배의 평전, 뭐 문화 역사들 관련된 서적들 쭉 공부하면서 점조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도 그 많은 정치적인 정파 그룹들이 있었고, 뭐 그 안에서의 누나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형들이나 누나들하고의 어떤 입장 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저는 그게 어떤 정파의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간에 어차피 뭐 누나들이나 형이나 저나 뭐 다들 현장에서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공장 생활을 하면서 컸기 때문에 서로 아무리 그런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합의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청계노조의 가장 문제가 됐던 이제 어머니와 조합원들의 갈등, 선배들과 또 다음 세대들의 갈등, 이런 것이 이제 그 시기에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또 후배들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바로 제가 이제 뭐 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이제 위원장이 되게 됩니다. 출소하신다고 그러면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대단한 선배님이 나오시는 걸로. 대단했죠. 그 대단한 거는 이견들이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좀 위원장님 출소하면 뭔가 좀 전체적으로 새롭게 좀 힘이 모아지겠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위원장이 되니까 엄청 부담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합법성 쟁취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싸움도 해야 되고 사무실 탈환 싸움도 해야 되고, 이제 결국 뭐 나오자마자 이제 그런 논의가 돼서 결국 이제 제가 직접 쳐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후배들 시켜가지고 이제 쟁취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위원장이 돼서 이제 합법성 쟁취를 이제 합법적으로 따내야 돼. 이제 교섭 들어가 하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 이제 근로 조건이 엉망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나마 노조가 있든 없든 떠나서 그 지켜야 될 건 지키자. 근로기준법 지키자 해서 시간 단속반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막 가서 불 내리고 우리가 직접 호복이니까 이제 불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하니까 이제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활동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임금 체불이 많았어요. 그래서 임금 체불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걸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거의 뭐 억대 이상으로 연간 기록이 남아 있는데, 심지어는 이 봉제 공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뭐 이용업에 있는 철공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와서 월급 받아달라고. 진짜 우리 양수일 같은 이 열성 조합원들 해서 새벽 가게 문 여는 시간이 4시잖아요. 4시서부터 출동합니다. 거기 한 5-6명이 가서 앞에서 이제 문 열자마자 난리 치니까 이거 뭐 도저히 해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100% 우리는 받아냈다. 체불 임금 대해서는. 특히나 청계노조 와서 저한테는 되게 이게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와이셔츠 공장들은 그 87년도, 그러니까 80년대에도 8시간 노동이 지켜졌었어요. 그게 70년대 선배들의 싸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청계노조가 이미 그 와이셔츠라고 하는 단일 업종에 대해서는 8시간 노동을 이렇게 완전히 정착을 시켜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노동자들의 싸움이
그 책에서만 봤던 이런 계급 투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공개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좀 확신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때 당시 이제 그 합법성 쟁취를 위한 특별 결의를 하고 아예 합숙을 하면서 싸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일단 그 훈련을 하가지고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이제 가두에서부터 또 사무실에서의 이제 프랭카드로서 이제 그 고가도로 그 당시는 있었으니까 이런 투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쟁을 계속하고 이제 노동부 항의 방문도 가고 또 경찰청 항의 방문도 가고 뭐 이렇게 계속 그때 당시 딱 이제 7, 8월 투쟁 벌어지고 있을 때인데요. 논쟁이 이 내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쟁이냐면 합법이냐 반합이냐 비합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결국은 제가 이제 주장해서 합법으로 가야 된다 이거였고 그게 영등포 산성이 동의를 했고 황희범 씨 끝까지 이제 반대를 하다가 어쨌든 뭐 어쨌든 따라는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합법으로 가고 그게 이제 청계노조도 합법성 쟁취를 하게 되는 하나의 이론적 공간이었어요. 12월 1일 날 신고필정을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안 나오고 계속 투쟁을 하다가 2월 15일 날 그 신고필정이 안 나와가지고 항의 방문 구청에 항의 방문 갔다가 그 자발적으로 농성에 돌입하면서 그게 아마 70일 가까운 그 농성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누나들하고 형들이 꼬실 때, 야, 저기, 그때 왜냐면 다들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70일 농성을 했던 사람들의 뭐 상근자들도 있지만 나머지 조합원들은 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휴가도 앞두고 뭐 이럴 이제 명절 때고 이래가지고 한 2, 3일만 하면 된다고. 아야, 지금 쟤네들이 내주려는데 뭐 구실이 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우리가 대차게 한번 하면 내줄 거니까 한 2, 3일만 하자 이래가지고 저도 한 3일 할 줄 알고 갔다가 70일 한 겁니다. 며칠이면 며칠은 뭐 2, 3일은 거짓말이고 뭐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런데 출근도 안 하고 이제 집에도 안 갔으니까 그 인원 한 몇십 명을 계속 투쟁이 이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막 노동부 앞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속에서 2달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위기의식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제2의 전태일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예? 이제 뭐 저는 좀 약간 이제 결연하게 이제 협박을 했고 사실 심정이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러고 난 뒤에 따로 연락이 왔어요. 어쨌든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타협안을 가져온 거예요. 지역 그 별로 노동조합, 그러니까 민주노조들이 만들어진 거에 연대해가지고 이제 서울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선노협이 87년 아마 12월 달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가 마창노련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서울 선노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청계가 그런 그 연대 활동에 많은 그 역할들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사대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당시로는. 그러니까 이제 노노 싸움을 일부러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용역 깡패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노조를 제압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몰려다니면서 그걸 방어해내기도 하고 뭐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특히 여성 사업장들이 이제 그런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여러 이 노조들이 같이 투쟁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렇죠. 구사대로 함께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렇게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낸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선호협을 만드는 그 연합 조직을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들을 쉽게 서로 동의할 수 있게 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런 싸움들을 하면서 유구영 선배랑 그 선호협 선봉대 만들어야겠다. 그때 만들어진 선노협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만들어지는 선봉대도 같이 만든 거예요.
합숙 훈련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 아이, 합숙 훈련만 했나요? 그때 뭐 저기 연수원 가가지고 저 사과탄 까고 화생방 훈련도 하고 난리가 났었지. 세류탄 가지고 막 그거 예, 그것도 예, 하고 막 그때 이제 가투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 사과탄들 한쪽에 딱 모아놨다가 그 선봉대 훈련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교관들이었는데 이제 선배랍시고. 군대도 안 간 예, 저는 군대도 못 갔지만 막 이제 뭐 비닐하우스에다가 수류탄 까놓고. 아니 거기서 청계노조가 이제 교관할 만한 게 그 이전에 87년 이전에 이전에부터 예, 그 화염병 만들고 많이 밤새 놀리지만. 소주병 모아가지고 그 화염병 만들고 만들고 예, 했던 맞아요. 그런 저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합법 노조 위원장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조합원들도 이제 긍지가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이제 합법성을 만든 이제 주체들이 됐으니까 크게 한 게 이제 우선 지역 노조이기 때문에 단협을 맺을 지역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놓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는 단협을 맺자. 공문을 보내고 예, 이제 단체 협약을 맺자. 누가 나옵니까? 이제 각자 받으면 아무도 안 나오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단체 협약을 안 나올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현재 어기고 있는 불법적인 활동 이걸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 단속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홍보 활동도 들어가고 동시에 이제 압박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죠. 스트라이크를 할 때는 길에서부터 이제 이게 뿌려주면서 오늘 쉬는 날입니다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출근까지는 해요. 공장 앞까지는 오는데 그걸 받는 순간 받고 돌아가요. 다. 약속한 듯이. 그날 그 우리 제가 감격적인 게 청계노조 사무실에 진짜 바카스가 엄청 쌓였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잘 오늘 파업이 잘 이루어졌다 하고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그 이제 거기 모아가지고 공장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적이었는데 그날 하루 파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 협약 대표들, 사용자 대표들도 자신 있게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잘못하다가는 또 파업 이제 하루가 아니고 뭐 이틀도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합법성 쟁취 후에 저는 그거보다 쟁취만큼 큰 사건이었다.